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자, 9월 셋째 주 경마일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주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는 추석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상당히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은 절반 정도는 인기마의 입상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가 많이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좀 혼전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펼쳐지는 서울 경주는 아마 제가 뭐 부산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대단한 혼전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말부터 새벽 쪽에 관찰하면서 마필의 변화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혼전일 때는 그 조교 쪽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상당히 좀 더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아마 휴장을 앞두고 좀 백마왕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바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그 부산에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승부경주에서 한 20배, 50배 정도를 때려들이던 그런 게 이제 지난주에 실패를 봤는데, 글쎄요, 이번 주 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강공으로 나설 준비를 만반히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처음 UCC를 찍으면서 금요일 날 부산 경마는 좀 배당이 좀 안 터지는 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일요일 날 교차 경주에서 뭐 큰 배당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주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 대한 어떤 UCC만 먼저 진행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는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 또 자신있게 보는 마필, 그리고 어떤 백마왕의 분석에 의하면은 인기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축으로 놓기에는 불안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보여서 그런 경주를 우선적으로 승부 경주로 골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몇 개 경주를 골라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승부 경주 공지만 해드리고 전 경주를 간단하게나마 제가 피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승부 경주는 부산 쪽에서는 4경주, 8경주, 9경주 총 3개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9경주를 금요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4, 8, 9 중에 이제 9경주가 메인이 되겠고, 또 제주교차가 이제 4경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한 경주 정도는 제가 승부를 가져가는데, 오늘은 7경주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제주 7경주는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승부 경주가 될 거예요. 제주 7경주. 아마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제가 웬만하면은 핸드폰 메모를 잘 안 하는데, 그 메모장에 딱 적어놓은 놈이 있어요. 너는 나오면 다음에 나한테 죽었다. 너는 들어올 때까지 백마왕이 한 구멍을 파겠다고 약속을 했던 놈이 바로 제주 7경주에서 출전합니다. 그런 만큼 제주는 7경주를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1000m 단거리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점은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11번마 영광의 재현이 과연 지난번에 거리 1200에 나와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1000m 단거리에서 과연 입상을 결정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이 스테이터스 19조 마필을 이제 축으로 놓고 이 영광의 재현 쪽으로 승부경주를 원틀마권을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인기 1위가 좀 불안하다, 마필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20.5배를 승부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물론 그 당시에 1200에서 막판에 뭐 딱 그냥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그 추입이 좀 어거지성이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거리가 1200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번마도 좀 축으로 놓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번마 시모네트가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의 찬스인데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요것도 반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모네트란 마필이 못 뛰는 이유를 백마왕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모네트란 마필은 도주성을 가야 돼요. 뭐냐면 거리를 벌린 다음에 뻗튀기를 하는 마필이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왜냐? 이건 주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모네트란 마필의 주법이나 뛰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은 1번마 시모네트가 못 뛰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더 나올 걸음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마 프로미르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어떤 충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지난 경주 고스케 기수가 좀 늦발 후에 늦게 올라오면서 3차게 그쳤는데,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폭시 레드헤어입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승분전이지만은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그 강마하고 뛰었던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방 의지로 봐서는 10조에서 김용근 기수라면은 이건 뭐 승부 카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5번마 프로미러를 축으로 놓고 가겠고요. 7번마 찰리 글리터스. 이것도 지난 경주 때 데뷔전에서 인기를 많이 몰아놓고 이제 퍼졌는데 이 마필도 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5조 마방의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라고 하지만은 그 퍼지는 걸음이 뭐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조금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7번마도 좀 불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마인 마필이 이제 한 3마리 나왔습니다. 2번마 마운틴보이. 이것도 뭐 주행검사 모습을 봐서는 뭐 강하게 가기는 힘든데 9번마하고 동반 출전을 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은 가져봅니다만은 출발이 워낙 뭐 느린 마필이라서 1000m 좀 힘들어 보이고, 6번마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행 때 고개가 좀 들리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주행검사도 잘 보면은 선행받고 잘 나왔는데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고개가 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6번마 고속성장은 10마지만은 선행 선입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6번마는 배당마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2번마 멀티챔프. 이건 또 주행검사에서 주행 불안감을 굉장히 보였던 마필입니다. 코너 주행에서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외곽 게이트 후진입 신청을 했는데 요것도 아직까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 일단 5번마 프로미르가 가장 안정적인 배팅의 축으로 갈 수 있는 마필로 5번마 프로미르를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요거 1200인데요. 요게 이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록상으로 가장 우세를 보이는 마필이 9번마 노이즈보입니다. 지난 경주 박근만 기수 탔는데 이제 편성이 뭐 빠르지 않은 편성이니까 팔리는데, 이 노이즈보이는 지난 경주 때 박근만 기수가 완전 패 죽여서 이빠이 만들어서 나온 마필이에요. 물론 이번에 뭐 새벽조교 모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경주 때 박근만 기수가 아주 최선을 쥐어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김정훈 기수 3km 감량이라고는 하지만은 축으로 놓고 가는 것은 좀 불안감이 있다. 뒷심은 있지만은 좀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뭐 배당마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두가 있습니다만은 백마왕이 지목하고 싶은 말은 13번 모닝 시대입니다. 3조 마방에서 역시 뭐 데뷔전에 인기 1위의 마필이었습니다만은 데뷔전을 나오면서 체중이 17kg가 불어 있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이번 그러다 보니까 마필도 뭐 잘 안 나가고 또 기수도 자신이 없었는지 좀 대충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오늘 뭐 다시 한번 최시대 기수 기승을 시키면서 요건 뭐 체중이 좀 빠진다면은 13번만 모닝 시대는 얼마든지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체중이 빠지면서 순발력을 어느 정도 발휘해 준다면은 13번만은 한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그런 가장 복병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나머지 여러 마필들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다들 최선을 다한 지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이경주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13번만 모닝 시대를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마무리 짓겠고요. 자, 다음 3경주입니다. 요것도 좀 재밌어요. 뭐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니까 마필들이 이제 다 느려 터져서
늦게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8번마 레이스킹이 뭐 데뷔전 계속해서 이제 착승권에는 그치고 있지만은 편성을 잘 만나서 이번에 선의권 전개는 되겠는데, 이 8번보다도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은 바로 1번마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1200 두 번 뛰고서 이제 완전히 외부에 나가서 놀다가 왔는데, 이번에 아주 뭐 조교가 너무 좋아요. 좀 공백을 가지면서 외부 휴양을 가서 좀 잘 만들어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순발력 좋았고요. 직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파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지난주부터 거의 뭐 살인적인 조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조교량을 소화를 하면서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리 1400인데 제가 봤을 때 센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마 약속의 땅이 19조 마방의 마필이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이번에는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뭐 후차권들은 이제 인기권에서 이제 엮어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4경주. 오늘 뭐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1200인데요. 이 8번마 롱스피드가 지난 경주 때 이제 기록을 딱 보면은 요거는 뭐 그냥 입상을 하겠네, 이렇게 팔립니다. 저도 뭐 이 8번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좀 싫어요. 그런데 이 8번마 롱스피드 커맨더블에 좀 느려 터진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순발력을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게 2000 기수의 기승이라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김명신이가 주행검사부터 계속 타놨고,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김명신 기수가 이번 주에 뭐 기승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왜 해필 태울 기수가 없어서 2000 기수냐는 거죠. 2000 기수는 뭐 선행마 말머리도 안 좋고 그냥 바닥에서 있다가 한번 힘으로 올라오는 마필들 정도를 타는데, 이 롱스피드도 지난 경주 때 5주로 해서 탄 걸 보면은 완전히 뭐 패 잡았어요. 이거 입상을 시키려고 아주 그냥 뭐 이빠이 갖다 조져댄 거거든요. 이런 마필이 기수가 바뀌면은 이거는 축마로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4경주를 8번마 롱스피드를 좀 불안하게 보면서 다른 쪽에서 축마의 대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필이 제가 눈에 딱 들어왔고 또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제 4경주는 8번 롱스피드가 아닌 다른 복병권의 마필, 다른 마필을 한번 놓고서 이 4경주를 첫 번째 승부경주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 요거는 뭐 조금 혼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승군마들도 많고 뭐 능력 차이도 좀 크지가 않고, 그런데 이 9번마 카이제리는 이번 경주의 승군전이지만은 아마 최선의 말머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뭐 15조 마방에서 이만큼 준비가 잘 된 마필은 없습니다. 500km대의 마필. 물론 지난 경주 때 조성권 기수가 좀 추진을 해서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선행 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또 지난 경주 막판에 채찍 반응이나 이런 게 꾸준히 이제 나와줬다는 거죠. 그만큼 등치값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1200이라도 9번마 카이제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마 푸른에너지, 뭐 지난 경주 때 그 워낙 이제 메이참한테 막판에 깨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8월 10일 날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얘가 지난 9월 9일 날 굉장히 약편성인데도 불구하고 2착밖에 못 왔다. 요번에 이제 김용건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거리가 내렸기 때문에 요거는 뭐 최대한의 승부는 분명히 가져가 주기는 하겠지만은 요게 조성곤하고 김용곤하고 이제 맞다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조성곤이는 이제 조성곤 타지만은 2번마 푸른에너지는 지난번에 조성곤 기수가 2착을 오니까 이번에 주전인 김용곤 기수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마도 최선의 승부는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복병권에서 6번마 스프링걸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습, 별거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스프링걸은
상당히 주행이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지난 경주 뭐 다습주로 해서 기록을 좀 땡겨놓기는 했는데 여기 오영일 기수의 9주 만에 출전이라는데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6번마 스프링거를 복병권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마필 중에 여러 마필들이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기본 사이즈에서 9번, 2번의 사이즈가 가장 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사곤 1400. 전반적으로 이제 중반부로 갈수록 이제 조금 편성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1번만 물고 마필의 어떤 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승군하고 결정력의 부족은 계속 보였던 마필이고 체중이 또 420kg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싸움에서는 좀 불리하다. 단지 하나 거리 경험이 조금 강점이 있는데 막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징이 별로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번마 세계 최고는 역으로 뭐 거리가 늘었지만은 주행검사부터 최시대 기술을 계속 태우고 있고 드디어 지난 경주 때 어떤 걸음이 좀 나왔고 이번에 감량 2점이고 또 1점 하방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6번마는 일단은 승군전이지만은 적절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리는 게 10번마 더비 프로포즈가 될 텐데 또 9점 하방에서 김용근의 카드를 갖다 썼어요. 말 상태 뭐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13번마 누리거탑 30조에서 데뷔전 우승마입니다. 공백 후에 지난 경주 못 뛰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조교를 하는 모습의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6경주는 좀 인기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복병이라면은 7번마 길동인데 글쎄요, 얘가 이제 56kg의 부담을 감수를 하면서 이번에 유현명 기술을 태웠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뭐 1400에서는 한번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변은 없고 6번마가 그래도 기본 사이즈는 세고 마필 상태는 10번, 조교 내용은 13번, 그리고 승부 의지면에서 기술을 태운 7번마 길동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것도 1600 국산 4군 거리가 늘었는데 자 10번마 글로벌 강자 데뷔전 우승을 하고 바로 4군에 올라왔어요. 잘 못 뛰다가 지난 경주 때 또 걸음의 신장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56kg의 부담 중량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최시대 기수인데 거리 늘고 부중 늘고 또 하나는 아직은 2세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의심은 가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또 백강렬 조교사가 칼을 갈고 준비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부산의 1조 마방의 승부 패턴을 보면은 거의 조교사가 직접 말을 만들고 준비를 시켜서 출전한 마필들이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조교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최근에 최시대 기수가 1조 마방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10번마 글로벌 강자의 선전은 좀 기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오성대 장군이 사이즈상으로는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아처시티의 자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이렇게 거리 늘리면은 100만원 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난 경주에 조금 걸음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편성은 좀 약했지만은 그래서 뭐 9번마도 지금 휴장을 앞두고 뭐 최선을 좀 다해줄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좀 복병권의 마필을 한 마리 말씀드리면 6번마 찬란한 불꽃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오성대 장군 단독 질주한테 뭐 계속해서 이제 큰 차이를 벌려놨다가 지난 경주 때 드디어 이제 3착으로 승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막판 한 발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3착 승군을 하고 이번에 차라리 거리를 늘려서 최기준 기수의 2kg 감량을 안 왔다면은 6번마 찬란한 불꽃은 아마 되든 안 되든 능력은 좀 떨어져 보이지만은 이번 경주가 아마 최선의 강공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자, 6번마 찬란한 불꽃을 배당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이건 또 승부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승부에서 이제 8번마 야풍이 얼마나 뛰어주느냐가 이제 이번 경주의 가장 고민입니다. 지금 연속 승군에 뭐 데뷔전부터 이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또 매니피에 8천만 원이라는 아주 고가에 도입을 했는데 요거 지난 경주 늦발하고 외곽에 무빙에 지랄하고 올라오는데 잘 뛰더라고요. 여력도 많았고요. 힘으로 쭉쭉 뛰는데 요렇게 이제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어느 한순간에 휘까닥 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 8번마 야풍은 능력은 있고 당일날 굉장히 인기를 몰아가겠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를 좀 배당마 쪽에서 한번 보겠고요. 마방의 승부 의지를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14번마 머니퀴는 지난번에 오크스에서 좀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사실은 착순권에서 좀 밀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라이징 글로리가 방해를 하면서 인기마 두 마리가 외곽으로 좀 크게 삐져나가면서 착순 상금을 벌었거든요. 이번에는 편성이 그래도 약하니까 좀 팔리는데 이 8번마 야풍이나 14번마 머니퀸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아닌 다른 마필을 한번 놓고서 승부를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경주고요. 다음 경주가 아마 제주교차 7경주가 될 텐데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9경주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2군 핸디캡 1200. 근데 이제 항상 백마왕이 이런 경주를 좋아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수도 있고 적중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를 하느냐. 저는 사실 경마 자체를 좀 모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상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질 때는 배당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험할 말이 없는데 그걸 모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모험할 수 있는 마필을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자질이 좀 뛰어난 신마 쪽에서 좀 한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급 마필들은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하면서 마필의 과거의 능력을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이 마필이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부진했는데 좀 나아진 것 같다. 편성을 잘 만난 것 같다. 그런 경주에서 좀 승부를 하고요. 이번 9경주는 또 1200이니까 초반이 또 우장창 난리를 치고 갈 겁니다. 자, 2번만 행복전선 2000 기술을 또 이번에 이제 20조에서 좀 많이 태웠는데 요건 글쎄요. 승군전이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3번만 누리예비. 요게 이제 지난번에 오크스에서 인기를 많이 모았는데 외곽으로 크게 밀리면서 이제 바닥권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3번만 누리예빗이 1200이지만은 초반부터 아마 강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하여튼 다들 이번 경주는 좀 어떤 순발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1200인데 이런 경주일수록 거리 감각이 1200에 맞는 마필도 중요하지만은 뚜렷하게 조교상으로 이게 너는 무조건 왔다는 느낌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리를 내려온 선임마를 한번 노려보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당일날 현장에 오셔서 백마왕의 음성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적중이 된다면 쏠쏠한 그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을 제가 평일날 한번 찾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 9경주를 아마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사연은 좀 설명을 드렸죠? 왜 이걸 가져가는지. 자, 10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또 좀 사연 많은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호나비군의 핸디캡인데. 자, 2번만 FSP는 지난 경주 공백 후에 나왔을 때 제가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갔습니다. 근데 신흥대돌풍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신흥대돌풍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맞춰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인가요? 요때도 좀 기억이 나는 그런 마필인데 이건 무시했다가 아주 그냥 49.8배짜리 또 적중을 승부경주에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1800은 글쎄요. 조씨가 지난 경주 때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요.
자, 11번 실버 클래식. 요거는 또 8월 26일 날 오코스 다음 경주 6경주에서 제가 오코스에서 잠깐요. 요 누리앱이 나온 게임에 현장에서 1000원의 마필 상태를 최상으로 봐드렸고 라이징 글로리 그랜드 특급 요 마필을 가지고 제가 승부로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주인 GC 트로피 8월 26일 날 안말 경주 1800에서 제가 이 11번 실버 클래식 그 당시에 조창욱이가 타서 인기 7위였는데 얘를 대가리를 놓고 제가 승부를 봤습니다. 엠파이어 월드 요 같이 나온 8번마하고 원틀 막권에서 49.8배 쌍승식 166배를 잡아드렸어요. 요게 이제 거의 한 달 전 얘기죠. 한 4주 전에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 이제 승부 경주로 좀 여러 개를 맞춰드렸는데 하필 재수없게 지난주에 적중이 안 나와가지고 배당 적중을 못 해드렸습니다. 좀 아쉬운데 이 실버 클래식도 지난번엔 조건이 너무 좋았고요. 이 8번마 엠파이어 월드도 지난번에 2착밖에 못 왔는데 이때 지금 봐서는 전체적인 마필의 컨디션은 8번마 엠파이어 월드는 올라가는 쪽이고 실버 클래식은 조금 내려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실버 클래식은 그 당시에 내측의 어떤 편한 전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실버 클래식이 뭐 따라갈 수 있는 편성도 아니고 또 8번마 엠파이어 월드도 상태는 더 좋아졌지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이번 경주에 좀 의심이 가는 마필이 이제 4번마 튼튼입니다. 20점 하방에서 계속 뭐 오늘 이희청 기수 설동복 기수 태우는데 요거 한 마리만 딱 김영gun 기수를 태웠네요. 1800에 맞는 안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마 세븐폴드 요것도 2종 하방에서 임성실의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제 뭐 주폭이 상당히 힘이 좋기 때문에 좋고요. 6번마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때 이제 좀 똑딱선을 타는 연투가 잘 안 돼요. 우승했다, 준우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마필이라서 크게 조교상의 변화는 못 느끼겠고 의외로 최근에 3연타를 때리고 있는 10번마 담양죽부인 이놈이 이번 경주에 굉장히 좀 저는 뭐 3연타 때린 말을 거리 늘려서 승군전에 잘 추천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워낙 지금 내용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개 자체도 편하게 잘 선입권에는 어차피 가는 거고 직선에서의 한 발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그 다음에 53kg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이 10번마 담양죽 부인은 한번 노려볼 가치가 있는 그런 복병권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요것도 이제 핸디캡의 국산 2군인데 축은 있어요. 뭐냐? 11번 그랜드 특급입니다. 뭐 지난번에 물론 제가 라이징 글로리의 그랜드 특급을 원틀로 깠고요. 1000원까지 이제 데려가면서 물론 28.1배가 적중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1000원하고 그랜드 특급이 조금 배당이 아마 더 높았죠? 30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그랜드 특급은 지금 뭐 거의 최상의 상태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11번만은 일단 축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 뚜렷하게 그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마필이 없어요. 그 중에 지금 30조의 6번마 옵티무스가 조성곤이를 태워서 좀 팔릴 텐데 뭐 상태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편성은 좀 만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성곤 기수 좀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부담 중량이 조금 민감한 마필이라서 현장 컨디션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12번마 부산스타가 꾸준하게 지금 병합 조교를 하고 있는데 얘는 장거리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번마 본투인이 26조에서 유엔문 기술을 딱 태운 걸 보니까 겁이 좀 나네요, 사실은. 그래서 4번만은 배팅권에는 꼭 안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11번 그랜드 특급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부산 제주 7경주를 제가 한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인데 제가 어떤 마필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제가 그 이 마필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조 마방의 어떤 마필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가 이제 언제 나오나 하고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인가요? 부산에서 이제 조교한 마필들을 쭉 봤어요. 금주 조교하는 마필을 봤는데 아우 출전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디에 나올까? 제발 좀 자체 경주 말고 우리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차 경주에 좀 제발 좀 나와라. 그래서 그 교차 경주에 좀 나오길 바랬는데 마침 딱 이 7경주에 그 마필이 딱 출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마필이 입상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 마필이 이번 제주 7경주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과 함께 자신 있게 한번 배팅을 권해드릴 수 있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 7경주를 제주의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21일 금요경마 백마왕이 간다 UCC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는 좀 잘 맞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마필의 어떤 기본기나 이런 거를 분석을 좀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편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크게 뭐 빗나가는 예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뭐 토요일 일요일날 UCC 찍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죠. 자 이상으로 9월 21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교차경주 UCC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 거둬 가시고요. 또 명절을 대비해서 적절한 배팅 금액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마왕은 항상 고배당을 추천을 드리니까 뭐 집 사고 차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 셀 돈 뭐 한 달 정도 편안하게 경마 즐기실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백마왕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